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단원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확률 처음에 배우면요, 여기 확률도 그렇고 이 다음에 통계대가 특히 더 그러는데 새로운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시험에 이렇게 내겠어? 다음 중 시행이 무엇을 뜻하는지 고르시오. 그렇게는 절대 안 물어보겠지, 그치?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문제를 풀고 이야기를 할 때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거기 뭐 나와요? 이거 나와요. 시행. 얘들아, 시행이 뭐야? 시행이 뭐야? 시행착오. 그래, 시행착오. 착오가 생긴 거야. 시행을 할 때. 그러니까 시행이 뭐냐고. 제일 쉽게 표현해봐. 그거 교과서에 있는 거 읽지 말고. 선생님이 주사위를 갖고 있어. 주사위를 던지는 어떤 행위. 그러니까 이런 거 시행, 해보는 거. 해보는 걸 시행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주사위가 있으면 주사위를 던져보는 거. 그 다음 또 많이 하는 거 뭐 있어? 동전. 평! 앞뒷면 찾는 거. 그치? 동전 던지기. 아니면 뭐 있어? 자루 안에 구슬이 있어. 구슬 꺼내보는 시행. 또 뭐 있어? 카드가 있어. 카드를 뽑는 시행.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시행이다. 뭔가 해보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사건. 사건은 뭘까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뽑았어. 근데 선생님이 사건을 미리 얘기를 해놔야 되는 거지.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그런 거지. 그러면 주사위를 뽑았을 때 이 사건이 A 사건이 만족했다라고 얘기하려면, A 사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A 뽑았을 때 뭐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는 이런 짝수가 나올 때 이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행, 뭔가 해보는 거, 그때 내가 원하는 상황, 그게 바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던졌어? 그러면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 아니면 뭐도 있어? 뒷면이 나오는 사건. 아니면 동전을,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던졌어. 어떻게 돼? 둘 다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둘 다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건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우리가 사건도 그렇고 여기 확률 단원에서 우리가 1학년 때 개념을 하나 갖다 쓰는데 어떤 걸 갖다 쓰냐면 집합을 갖다 써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표현하고 확률을 계산하고 하는 것들을 그 집합에 있는 그 연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 개념을 가져다가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공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집합을 생각하면 공, 집합이 있었던 거지, 그치? 공집합이 뭔데? 원소가 0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0 자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원소가 없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지. 원소의 개수가 0개. 그런 것처럼 공사건은 뭐야?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75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든 사건을 구하든 할 때 사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주사위는 어디까지밖에 못 나와? 6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75야, 그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공사건. 그리고 또 뭐 있죠? 이런 거 있어요. 근원사건. 근원사건은 뭐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 시행을 주사위 던지기라고 합시다. 주사위 던지기. 그러고 선생님이 사건을 이렇게 A, 사건 A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사건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A를 아까 집합을 이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뭐야? 2가 나왔을 때, 또 4가 나왔을 때, 또 6이 나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집합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사건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공사건은 이게 공집합 기호 갖다 씁니다. 공사건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99가 나오는 사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없고. 근원사건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안 했구나. 근원사건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표본공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표본공간. 갑자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저게 뭘 말하는 거야 싶은 거죠. 아니, 안 주소. 뭘 말하나 싶은 거죠. 얘가. 나머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이게 뭐야? 자, 표본공간 우리 주로 S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주사위를 지금 던지는 시행을 하고 있잖아.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여기다 다 적어주는 거야. 주사위를 지금 하나 던지고 있지, 그치? 그럼 뭐 나올 수 있어? 1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뭐 나올 수 있어?
2가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 뭐 나올 수 있어? 3. 그 다음에 4, 5, 6. 얘네들 나올 수 있죠. 이 전체를 가져다가 마치 전체 집합처럼 표현해주는 게 바로 표본 공간 S라는 표현을 합니다. 전 사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체 올. 그래서 S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썼다가 지운 거 근원 사건. 이거는 뭐냐면 이 표본 공간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독립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칭해 주는 거야. 1이 나오는 사건 있을 수 있다. 2가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한번 요 안에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하나로 집합으로 하나의 집합으로 이렇게 원소 한 개짜리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근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원 사건이 모여서 된 표본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더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주사위 던지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동전 던지기 잠깐 얘기해 볼까 그러면? 동전. 이 나중에 문제 풀던데. 동전 던지기. 근데 2개 던져. 2개 던질 거야. 서로 다른 동전 2개. 알았지? 그러면 동전 던졌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C에 동전 던지는 거, 서로 다른 동전 2개 던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건 A,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사건 A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할까? 전체 표본 공간부터 한번 꾸며볼까? 우리 동전 2개 던지고 있어. 우리 동전 던질 때는 이런 표현 써요. 앞면 나오면 헤드, 뒷면 나오면 테일, H하고 T 이렇게 이용해서 쓰거든. 자 그러면 동전 2개 던지고 있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제 그만 자 빨리. 언제까지 잘 거야? 선생님 수업 좀만 하고 갈 건데 빨리 깨워. 옆 사람 뒷사람 다. 저기 자. 졸고 있어. 자 그래서 어떻게? 동전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맞아. 헤드 앞 이렇게. 그 다음 또 뭐 있어? 앞뒤. 그 다음에 뒤앞. 그 다음에 PT, 뒤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표본 공간이 되는 거다.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A라고 하는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라고 했냐면 두 면이 같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동전 던졌을 때 그 나오는 두 면이 서로 같지 않은 상황을 A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사건이라고. 그러면 이 A는 이 집합이 어떻게 꾸며질까? 그렇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앞, 뒤. 또 뭐 있어? 뒤, 앞.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렇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잠깐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시면 여기 시행과 사건 얘기하고 있죠. 지금 보면 여기 시행이다. 우리 뭔가 하는 거. 그래서 시행을 반복해서 많이 하겠지.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은 거 표본 공간. 그 다음에 그걸 지칭하는 사건. 그리고 이 표본 공간을 각각으로 우리가 집합 표시하면 그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딱 이거예요. 선생님이 보기를 보고한 건 아닌데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거 봐. 선생님이 또 보고한 게 아닌데 표본 공간도 나타냈고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도 표현을 했지. 그치?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건을 뭘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냐면 사건이래. 확률을 집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이 익숙한 표현. 저거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A 합집합 B라고 썼던 그거죠. 이게 이제 확률로 넘어오게 되면 A 사건과 B 사건에 대한 표현인데 얘는 어떤 표현을 이렇게 쓴 거냐면 A 또는 B를 만족하는 사건.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 A 사건 또는 B 사건을 만족하는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 사건. 그래서 얘를 A 합 B, 그러니까 얘는 합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도 그대로 우리가 갖다 쓸 수 있어요. 대신 전체 집합이 우리 원래 U자 썼잖아, 그지? 지금 뭘로 바뀌었어? 표본 공간 S로 바뀐 거야. 그렇게 바꿔놓고 A 사건에 대한 얘기 여기다 적어놓고 B 사건에 대한 여기 적어놓고 지금은 우리가 합사건이니까 이 전체 영역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합사건이 있으면 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교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사건은 없어요. 에잉? 그럼 저거 뭐라고 불러요? 얘는 합사건이라고 부르면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으로 표현을 실제로도 합니다. 여기서 표현도 교집합 기호를 그대로 갖다 써요. 얘는 어떤 거냐면요. A, 자 또 등이 나왔으니까 여기 뭐겠어? 그리고 B를 만족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상황, 사건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확률 쪽에서는 뭐 쓰냐면 동시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이런 표현도 쓰고요. 잇따라 요거 만족한 다음에 바로 이것도 만족해야 돼.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동시에라는 표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얘도 만족하고 쟤도 만족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집합 부분이 바로 곱사건을 나타내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또 표현이 있어요. 지금 합사건했고 곱사건했고 어떤 거 있냐면요. 이거 있어요. 배반 사건. 얘들아 배반이 뭐야? 어떨 때 배반이야? 내가 배반이 뭐야 그러면은 애들 되게 자주 하는 것 중에 자기 짝꿍을 이렇게 째려봐. 배반이 뭐야? 왜 째려봐? 배반이 무슨 뜻이길래? 뭐가 배신하고 막 나하고 반대되고 막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률에서 배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감성으로 읽어서 A 사건과 B 사건이 배반인지 아닌지 괘씸한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수학적으로는 배반 사건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곱사건이 공사건이야. 무슨 말이야? 겹치는 일이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렇게 단독으로 겹치는 부분 없이 따로따로 이렇게 굴러가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얘기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A 사건을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B 사건을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하면 우리 짝수이면서 홀수인 그런 멋진 수가 있나? 그런 건 없죠. 짝수 아니면 홀수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 부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짝수니까 2, 4, 6 이런 애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1, 4, 5 이렇게 있으니까 교집합 부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감성으로 다가가면 안 돼, 그치? 얘네들이 좀 상극인 것 같은데? 그럼 배반 사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뭘로 따진다? A와 B의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너무 당연해서 눈에 그냥 바로 들어오지만 뭔가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는 사건들로 주게 되면 문장을 읽어서는 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거고요. 그 다음에 배반 사건 다음에 어떤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여사건. 야, 여사건은 집합에서는 뭐였겠어? 여집합. 여집합이 뭐야? A가 아닌 거. 이 바깥 부분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거예요? A 사건이 아닌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짝수의 눈이라고 얘기하면 A의 여사건은 봐봐. 여기 짝수 눈이면 2, 4, 6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 A의 여사건 뭐가 들어오는 거야? 그치, 지금 주사위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 1, 3, 5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여사건이라는 표현 씁니다. A가 아닌 사건. 근데 여사건은 이 여사건 자체로 문제를 푼다기보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 거꾸로 빼기해서 문제 풀 때 무슨 얘기예요? 경우를 너무 많이 나눠가지고 내가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거 아닌 경우를 찾는 게 더 빨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전체에서 아닌 경우 빼가지고 이쪽으로 가잖아. 사실 그때 사용하는 게 여사건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도 뭐 그런 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문제 2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요. 동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건을 A, B, C 세 개를 나열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어. 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그냥 표시를 하는 거야. 어떤 표시를 해? 지금 보면 A 사건 설명해주고 있고요. B 사건 설명해주고 있고요. C 사건 설명해주고 있어요. 저 설명한 거 읽고 나는 뭐 해야 돼?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부터 하시면 돼요. A 사건이 뭐예요? 네,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래요. 지금 먼저 그 전 세팅을 가야 되는데 동전,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온다는 건 그냥 뭐밖에 없는 거야? 앞. 헤드. 요거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B 사건은 뭐래요? 적어도 한 개는 앞면. 그럼 적어도 한 개는 한 개가 나와도 되고 두 개가 나와도 되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도 되는데
어차피 동전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자, 앞면이 1개 이상 나오는 거 쓰는 거네.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HT 그 다음에 TH 그 다음에 그치. 아 이걸 먼저 써야 되네. H를 왜 먼저 안 쓰고 뒤에다 썼지?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어떤 거예요? 2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 C.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겠어? TT 이렇게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1번 합사건을 찾아주세요. 합사건 어떻게 하면 돼? 정말 합집합 찾듯이 찾는 거야. 보면 헤드 있고요. HT, TH 있는데 얘들아 선생님 이거 궁금해. 헤드 여기 한 번 더 나왔죠. HH 아밥 한 번 더 나왔잖아. 저거 여기다 한 번 더 써줘요? 우리가 집합기호 얘기할 때 그지 원소 또 동일한 거 이렇게 여러 번 한 번만 쓰는 거잖아. 근데 얘는 여기서 문 닫아야 되죠. 이게 바로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와 C의 곱사건을 표현을 해달래요. A와 C? 뭐야? 헤드와 TT, HH와 TT, 아밥, DD 다르지 그지? 뭐 겹칠 게 없네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사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쓰고 지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자, B 사건의 여사건을 찾으래. 보니까 아까 B 사건이 뭐였어? 한 면 이상이 앞면이 나오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앞, 앞뒤, 뒤앞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아닌 사건이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치, TT가 되는 거죠. 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근데 우리가 되게 당연하지만 뭐를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 표본 공간을 알고 있는 거지. 그냥 안 쓰고 이제 쓰는데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앞,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여집합을 쓰라고 하면 저거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배반 찾으래. 저걸 보면서 제일 배반 같고 제일 달라 보이는 거 이렇게 문장으로 읽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라? A와 B의 교집합이 있는지 체크해주고 A와 C의 교집합이 있는지 체크해주고 B와 C가 교집합이 있는지 체크를 해주자. A와 B는 어때요? A와 B 교집합 뭐 있어?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이거 비반이래. 배반이야? 배반 아니야. 자, 그 다음에 A와 C는 어땠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배반인 사건이 되는 거지. B와 C는 또 어때요? 얘도 공집합이죠. 얘도 배반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로 배반을 찾으셔야지 문장을 읽고 마음이 제일 가는 거 2개를 고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실제 감성 추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다음 장 가면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는 걸 배워요. 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거잖아. 그치? 선생님 시험 문제 낼 거니까 확률을 계산할 거잖아. 그럼 확률 계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이미. 확률은 다 배웠어. 이거 하나 배우면 사실 다 배운 거야. 뭐야? 일단 이렇게 해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기호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이렇게 붙입니다. 이 P는 어디서 왔어요? 가능성, probability. 거기 왼쪽에 써있지, 그치? 구석에 조그맣게. 거기서 오는데 A 사건의 확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P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A 사건의 확률 어떻게 계산하냐? 근데 갑자기 이런 게 나와. 표본 공간, 그러니까 전체 나올 수 있는 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로 푼다. 그러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있어. 한 개. 근데 선생님이 3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어. 3의 눈. 이런 표현. 3이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나올 수 있는 확률 어떻게 돼? 그래, 너네 이미 알아. 주사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야? 6가지. 근데 그 중에 3이니까 한 가지. 그러면 선생님이 3의 배수의 눈 이렇게 문제를 방금 바꿨어. 그럼 뭐가 바뀌어? 그렇죠. 3의 배수 뭐 있어요? 6가지. 3하고 6. 2가지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서 3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수학적 확률, 확률이에요. 그래? 자, 이게 확률인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선생님, 그래가지고 제가 이 3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사위를 딱 6번 던졌거든요? 던져본 사람 없어? 던지면 어떻게 돼? 진짜 3 딱 한 번 나와? 정확하게 1은 한 번, 2 한 번. 뭐 순서는 안 맞아도 돼. 3 먼저 나와도 되고 4 먼저 나와도 되는데 숫자들이 한 번씩 고르게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 손 들어야지. 선생님 시험 문제 이거 풀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어제 돌려봤는데 이거 안 돼요? 그치?
자, 우리가 지금 수학에서 문제 풀려고 하는 건 바로 수학적 확률이에요. 얘는 어떤 거냐면 주사위 같은 혹은 동전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뭔가를 뽑거나 던지거나 뭔가 하는 시행을 할 거잖아. 이걸 할 때 각가지 경우들이 나올 각가지 어떤 사건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근원 사건이 생길 그 가능성이 동일할 때 우리가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주사위만 던져봐도 사실은 사람 손이라는 게 기계가 아니라서 던지는 자세가 다를 수도 있고 던지는 힘이 다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지? 동일한 상황은 아니잖아, 그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 수학적으로 풀 때는 그게 동일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전제를 깔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학적 확률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 확률이에요. 이론이야, 이론. 딱 이상적인 이론, 딱 그 맞는. 그럼 선생님, 내가 실제로 던져보면 그게 아니던디?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뒤에 나올 거예요. 통계적 확률이에요. 어떤 거야? 실제 해보는 거야. 동전 던졌어. 그랬더니 앞에 한 명, 뒤에 한 번,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이렇게 나오나? 안 나온다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가면 절대 안 되는 곳 도박장에 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동전 앞뒷면을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다음번이 앞이 나올지 뒤가 나올지에다가 건다고 생각을 해봐. 요즘은 지금 시대가 달라져서 이런 걸 함부로 설명하면 안 돼. 아무튼 그렇다 쳐. 근데 지금 선생님이 5번, 6번째 내가 지금 배팅을 할 거거든? 근데 앞에 앞면이라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이제 배팅을 해야 되거든? 자, 이제 여기서 다들 사람 성격이 나오더만 너네 앞면에 걸 거야? 뒤에다 걸 거야? 이게 다들 근거가 있어. 앞면에 건다는 친구는 왜 앞면에 걸어? 앞면이 계속 나오는 거 봐가지고는 이 흐름을 탔어. 앞면이야 다음, 그지? 자, 근데 뒷면 나온다고 뒷면에 거는 친구는 이제 뭐야? 이제 뒷면 나올 때가 됐어. 맞아, 그거야. 딱 그거야, 그지? 자, 그런데 실제로 동전이 이렇게 앞면이고 뒷면이고 뒤집어질 때 앞면 5번이니까 이번에 뒷면 나와야지. 그러고 뒤집어. 걔는 사실 그런 의지가 있는 애가 아니지, 그지? 그래서 사실 6번째가 되더라도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그 확률은 사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야, 앞면이 5번 연속?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대단한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지.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확률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읽게 되실 건데 여기에 되게 자주 소개되어 있는 확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확률은 일정한 거야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는 했는데 뭔가 시행을 해가지고 알게 되는 확률이 우리가 지금 통계적 확률이라고 했잖아, 그치? 일단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고민하지 말아라. 수학적 확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니까 선생님 이거 조금 거시기한데 이런 말 안 해도 된다, 알겠지? 뽑힐 확률은, 뽑힐 가능성은 똑같은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실제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시행해 본 걸 가지고 확률을 구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벌써 해봐서 알지만, 생각을 해봐도 알지만 주사위를 6번 던져가지고는 1, 2, 3, 4, 5, 6이 한 번씩 고르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 그것도 아니지, 그치?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해보면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6번만 던지는 게 아니라 60번을 던졌어, 600번을 던졌어, 6000번을 던졌어. 선생님이 다음 주 일단 추석 끝나고 3학년들 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자료 찾아서 보여줄 건데 그렇게 600만 번, 6천만 번, 6억 번, 6조 번 이런 식으로 매우 우리 30분에 끝나잖아. 그렇게 많이 던지면 얘들아 어떻게 될까? 수학적 확률과 비슷해져. 그거 언제 배워요? 뒤에 배워. 통계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딱 2번만 던져도 3번만 던져도 일정하게 계산하는 그걸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통계적 확률을 세상 살면서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도 시행 횟수를 충분히 높이면 수학적 확률과 유사해져. 그럼 또 궁금해야 돼. 선생님, 충분히 얼마나 크게요? 10,000번 해야 돼요?
1억 번 해야 돼요. 궁금하지, 그치? 계산을 해놨어. 실제로 통계학자들은 그런 거 계산해. 어느 정도까지 가면 거의 근사하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다루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충분히 클 때라는 표현을 쓰면 또 그것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손 들고 몇 번인데요? 내가 안 하셔도 된다고. 알겠지? 충분히 크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왜? 통계 때 그런 문제가 나와, 얘들아. n이 충분히 클 때 이런 표현 써버리거든? 그러면 충분히 크대. 어련히 잘 해놨을까 하고 우리는 그 다음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실제로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단원에서는요, 여러분한테 증명을 안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 항상 앞에서는 증명을 보여주지, 그치? 야,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야 보여주잖아. 고등학교 버전이라고 해석을 해서 보여주거든? 네, 통계 가시면요, 이거는 대학 와서 배워라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교과서에서도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어디서 다뤄? 대학 가서 수학과 가거나 통계학 관련 수업 들으시면 그때 다루는 거예요. 알겠지? 웃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계가 쉬워. 그냥 책에서 주신 거를 넙죽 받아먹는 것에서 봄이 나는 끝에서. 어쨌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확률에 대한 두 가지 종류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거 말고 또 기하적 확률 해가지고 또 그런 그림 가지고 한 얘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다? 다음 시간에는 확률 계산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조건부 확률을 뭐가 뭐였어? 확률의 덧셈 정리, 그 다음에 뭐 조건부 확률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